서울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이 민사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얼굴을 많이 비춰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인근에 있는 이 소위 일본군 위안부 동상 평화의 소녀상의 빗장이 열렸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평화의 소녀상 5년 10개월 만에 바리케이드 걷고 시민 곁으로. 거짓말이죠. 5년 10개월 만에 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간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자면 그 소위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있었죠. 회계부정과 관련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온 이용수 씨가 정의기억연대의 소위 그 후원금 을 오용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저희 우파 단체들이 소녀상 일대를 점거하려고 했었죠. 정확하게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정의기억연대에 앞서서 집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2016년 봄부터 이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온 그 반일행동이라는 이 극좌단체, 이 반일행동이라는 이 단체는요, 코리아 연대라는 단체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에 그 코리아 연대의 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이적 단체라는 확정 판결을 냈지요. 그보다 앞서서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코리아 연대는 이제 코리아 연대가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이 될 것을 이제 예감을 하고서 코리아 연대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단체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연대라는 단체를 이제 해체하기로 하고 환수복지당 또는 민중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창당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이 민중민주당 구성원 다수가 반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봄 무렵부터 소녀상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노숙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우파 단체들이 이 소녀상 앞에서 이 동상 철거하라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 종로경찰서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개최 우선권을 확보했지만 이제 반일 행동을 비롯해서 반일 행동을 내세운 경찰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는 불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바리케이드가 그러면 소녀상 옆에 언제 쳐지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는 2014년 한 3월 내지 한 4월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년 10개월 만에 바리케이드가 거쳐졌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바리케이드가 왜 쳐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재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녀상 옆 빈 의자는 시민들이 앉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보는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석영 작가가 주장을 합니다. 이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동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동상 많이 가셔서 소녀상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 많이 찍기를 바랍니다. 네, 여하튼 그래서 위안부 반대 집회로부터 훼손을 우려한 정의기억연대 요청에 따라서 2026년 6월부터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였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바리케이드로 완전히 둘러싼 거는 2023년, 네, 2023년경부터 2023년, 2024년, 뭐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3년 3월, 4월 이 정도로 기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치면은 4년, 5년, 6년. 그러니까 겨우 한 3년 정도인 거죠. 5년 10개월은 상당히 많이 과장이 됐다. 여하튼 그래서 이런 바리케이드를 둘러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도 뭐 제가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린 것과 같이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대표를 하고 계신 이 김병원 선생님에 대해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저 사람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SNS 글질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법원도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판사들도 얼마나 비겁한지, 서울 시내에 무려 아파트 자가가 있는 사람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는 결국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 김 선생님이 서울구치소에 gat혀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언제죠? 2023년 4월에 이 평화의 소녀상,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원 선생님과 함께 갔었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경찰이 저를 밀어 넘어뜨렸다, 뭐 이런 건데, 그 영상 함께 먼저 보시고 경찰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반론을 펴고 있는지, 제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피해자들 두고 백분들은요, 경찰들은 정당한 공무원인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주세요. 왜 이렇게 막는지 한번 물어봐. 나오세요. 여기 왜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예요? 내 맘이에요. 아, 여기 소녀상 앞에 손대지 마, 그러니까 손대지 어쩌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마시고 좀 나오세요. 자,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 상대로 소송을 건 거는요, 저 경찰관이 아무 일도 없는데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위협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 경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이 저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우리 경찰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전개를 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찰 입장은 이런 거예요. 2023년 4월 9일인가요? 8일인가요? 하여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녁 6시 10분경 피고 소속 경찰관들은 철제 폴리스 라인에 기대고 있는 원고에게 철제 폴리스 라인이 쓰러져 부상 위험이 있고 소녀상 쪽으로 쓰러지면 손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제 폴리스 라인에서 떨어져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소속 경위 황준호는 원고에게 재차 폴리스 라인에서 떨어져 달라고 요청하면서 팔로 원고가 기대고 있던 철제 폴리스 라인 부분을 붙잡았는데, 원고는 피고 소속 경위 황준호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였고, 피고 소속 경위 황준호가 잡아주다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잡아주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임의로 자빠지는 거를 이 경찰관이 막아주려다가, 못 자빠지게 하려다가 함께 넘어진 거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고는 누구냐? 반일행동 활동가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양측 간 마찰이 발생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철제 폴리스 라인에 몸을 기대고 있어서 그 폴리스 라인이 전도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도되면 원고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다. 전도라는 건 넘어진다는 거죠. 철제 폴리스 라인 넘어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철제 폴리스 라인에서 떨어지라고 수차례 경고했고, 떨어지라고 한 건 맞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손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제 폴리스 라인에서 떨어져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방금 전에 동영상 보신 게 단데요. 이게 철제 폴리스 라인이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나오세요라는 말은 안 했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저거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제 폴리스 라인의 전도를 막기 위해서 원고가 기대고 있던 철제 폴리스 라인의 부분을 잡았다.
잡은 거다. 잡고 있었는데 내가 철제 폴리스라인의 전도를 막기 위해 이 폴리스라인이 넘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원고가 기대고 있던 철제 폴리스라인을 잡았는데 원고가 지 혼자서 자빠지려고 하니까 그 자빠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고를 붙잡아 주들었다가 자기도 같이 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고의 상체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 아까 같은 그 동영상을 보고서 원고 패소로 했어요. 그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고도 이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반일행동 활동가들이 경찰관에게 평화의 소녀상 접근하지 촬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막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반일행동 활동가들이 대체 뭔데요? 반일행동 소속의 회원들은 저 동상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뭐 막아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경찰관들이 그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펜스에 기대어 있었던 사실. 펜스에 기대면 안 됩니까? 경찰관이 그걸 왜 제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펜스에 기대는 사실이 만약에 범죄 행위다 그러면 경찰관의 제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단순히 그 펜스에 기댔다는 사실이 왜 경찰관의 제지 대상이 되는 그 행위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피고 소속 경찰 공무원이 원고를 경찰 펜스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해 원고의 몸에 손을 대자. 자, 원고의 몸에 손을 댔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원고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한쪽 발을 뒤로 빼거나 바닥에 손을 짚거나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졌다. 피고 소속 경찰관이 뒤로 넘어지는 원고를 붙잡으려다 함께 넘어진 사실. 붙잡으려다고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의 지금 일방적인 주장이죠. 제가 넘어진 이유는 뭐냐? 저는 한결같이 이 경찰 공무원이 제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밀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나 병원에 가서나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한결같이 경찰이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심 판사도 완전히 황당하죠. 보세요. 경찰 공무원이 원고를 경찰 펜스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해 원고의 몸에 손을 대자. 원고가 뒤로 넘어졌는데 원고의 몸에 손을 댔답니다. 손을 왜 대죠? 인정사실에 의해서라도 손을 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저한테 손을 댔다는 게 인정이 되죠. 어떻게 손을 댔는가? 자, 일단은 경찰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철제 펜스가 뒤로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를 제지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무렵에 촬영된 이 평화의 소녀상 그 모습인데요. 철제 펜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쳤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서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떤가요? 이거를 제가 살짝 몸을 기댄다고 해서 이 펜스가 넘어갈 것 같나요? 여기 보시면 케이블 타이로 꽁꽁 묶어놨죠? 꽁꽁 묶어놓고 뭐 이런저런 거 끈으로 막 묶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힘껏 밀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철제 구조물 이거 어떻게 들어갔나요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죠? 경찰이 이 문을 개방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구조물 이거는 반일행동 여기 보면 반일행동 이렇게 적혀있죠? 반일행동 애들이 이걸 갖고서 여기다 들어 보낼 수 없는 거죠. 이게 대체 뭔데 이걸 이 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경찰이 이 소녀상 관련해서 반일행동 측 또 정의경리대 측의 편의를 얼마나 또 봐줬는지를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인데요. 손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똑바로 들어와 있죠? 팔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철제 상단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이렇게 잡고 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 손이 제 옆구리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혼자서 자빠진 걸까요? 아니면 경찰이 저를 밀어서 넘어뜨린 걸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가만히 한국어라 갑자기 저한테 접근을 하더니
여기 왜 이렇게 막는지 한번 물어봐. 나오세요. 여기 왜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예요? 내 맘이에요. 아, 여기 손해상 앞에 손대지 마, 이렇게 손대지 하지 마, 마시고. 손대지 마. 좀 나오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경찰관한테 뭐라고 하는가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렇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경찰관한테 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저 경찰관이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경찰관한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보신 판결서에서도 경찰관이 저의 몸에 손을 댔다. 손을 댔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기초 사실로서 인정을 하면서도 경찰관이 저를 쓰러뜨린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기서 더 이상 어떤 동영상 증거를 내면 저 경찰관이 저를 밀어서 쓰러뜨렸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 몸에 어떤 기계, 계측기 뭐라도 있어가지고 저 경찰관이 제 몸에 손을 댔을 때 제가 느낀 어떤 힘의 크기라든지 고통의 크기 이런 것을 계량화해서 판사한테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참으로 저도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 당시에 저 동영상 증거, 그리고 옆에 김병원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김병원 선생님께서는 경찰관이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하고서 사실 확인도 법정에 제출 해주셨습니다. 참, 언젠가 성균관대학교의 무슨 교수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을 부당하게 했다면서 그 판결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에게 석궁을 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교수의 심정도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저 명백한 그 동영상 물증을 보고도, 심지어는 판결서에도 손을 댔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증거가 없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 판사들의 이 눈이 게 아닌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판결이 전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를 곧바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걸려가지고 원래 지난해에 이 1심 판결이, 이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 재판장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유고가 생겨서 판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저는 또 재판부 사정 때문에 그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기다려야 했고, 지난주에 변론을 재개해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판부에 주장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로 전달을 했는데요. 피고도 그렇고 1심 재판부도 그렇고 제가 경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제가 혼자서 고꾸라진 게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또 그런 판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저 상황에서 경찰한테 저항을 했다면 저 경찰관은 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저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참 치사한 논리라고 해야 되나?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너 혼자 자빠진 거다. 저항했더라면 공무집행방해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진실은 하나입니다. 저 경찰관이 저를 밀었고 제가 넘어졌다는 거. 그게 진실인 거죠. 벌써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요. 사건 발생한 지. 저는 이와 같이 이 경찰관이 이제 사람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 범죄 행위가 목전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그 행위를 직접 제지하는 방법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라는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펜스에 기대어 있던 행위 또는 소녀상을 구경한 행위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나오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범죄가 아니면 경찰관은 그 행위, 어떤 행위도 제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임의로 저한테 나오라고 하더니 제 몸에 마음대로 손을 댄 겁니다. 이런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경찰관들이 이 사람들, 시민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거리에서, 현장에서 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경찰관들부터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경찰관들이 법을 잘 모르고 대법원 판례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공부는 안 하고 월급만 타갑니다. 하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경지법 5조니 6조니 하면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시민 몸에 손을 댑니다. 명백하게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고요. 헌법상 또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됩니다. 자, 이 사건 6월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끄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